차! 차 세워! 기사가 급하게 차를 세웠습니다. 고급 세단의 뒷좌석에 앉은 노인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렸죠. 노인의 시선은 한 곳에 고정됐습니다. 인도 위 폐지를 가득 실은 낡은 수레를 끌고 가는 여자가 보였거든요. 허름한 패딩 점퍼에 거칠어 보이는 손, 그리고 그 옆으로 귀마개를 쓴 어린 세 남자아이들. 눈을 맞으며 힘겹게 수레를 끄는 여자의 뒷모습이 희미하게 흔들렸죠. 노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떨렸어요. 노인은 문을 열고 비틀거리며 내렸어요. 차가운 빗방울이 얼굴을 때렸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애기 좀 하자.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걸었지만 여자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아이들의 손을 더욱 꽉 잡고 그저 앞으로 걸어갈 뿐이었습니다. 노인은 그 자리에 선 채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수레 끄는 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죠. 회장님, 기사가 우산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노인은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차로 돌아갔습니다. 차 안에 앉아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화면에 회사 비상 연락이라는 알림이 떴습니다. 5년 전 29살 요양병원 간병인이었어요. 치매를 앓는 할머니의 침대 옆에 앉아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기분 어떠세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멍하니 창밖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은혜는 할머니의 주름진 손을 꽉 쥐었어요.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은혜가 할머니께 죽을 떠먹이려는 순간이었어요. 할머니가 갑자기 토했습니다. 은혜는 재빨리 두 손을 할머니 입 앞으로 가져갔어요. 따뜻하고 축축한 감촉이 손바닥에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괜찮으세요, 할머니? 천천히 숨 쉬세요. 은혜는 혐오감 없이 할머니의 등을 쓰다듬었어요. 동료 간병인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은혜 씨는 정말 천사예요. 저런 건 나는 절대 못해. 은혜는 작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아무도 모르는 이유가 있었어요. 은혜가 10살쯤 됐을 때였습니다. 한겨울, 은혜는 독감에 걸려 보육원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온몸이 뜨겁고 머리가 깨질 것 같았습니다. 이모님, 아파요. 보육원 사감이 들어왔어요. 은혜의 볼을 한번 치며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또 아프네. 가만히 누워있을 생각 말고 설거지라도 도와. 은혜는 눈을 꾹 감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어지러웠지만 참았어요. 설거지통으로 비틀거리며 다가갔습니다.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자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알았습니다. 아픈 사람이 얼마나 외로운지를요. 누군가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를. 퇴근 후 은혜는 병원 앞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잠시 후 한 남자가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오래 기다렸어? 황태준이었습니다. 32살. 환하게 웃는 얼굴이 따뜻했어요. 아니, 방금 나왔어. 은혜는 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태준은 은혜의 손이 차가운 것을 느꼈어요. 손이 왜 이렇게 차가워? 장갑은? 깜빡했어. 태준은 자기 장갑을 벗어 은혜에게 끼워줬습니다. 오늘 우리 집에 가자. 부모님께 제대로 인사드리자. 태준의 말에 은혜의 미소가 굳었습니다. 불안이 스쳤어요. 괜찮을까? 응, 괜찮을 거야. 하지만 은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쉽지 않을 거라는 것을요. 저녁 황인석의 저택이었습니다. 높은 대문, 넓은 정원, 화려한 조명. 은혜는 그 앞에서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거실에서 황인석 부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석은 고급 양복을 입고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차가운 눈빛으로 은혜를 훑어봤습니다. 앉으세요. 한미란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은혜는 편할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무슨 일 하세요? 인석의 첫 질문이었습니다. 목소리가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재혼하셔서 따로 사십니다. 그래서 어디서 자랐어요?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인석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했습니다. 대학은 가정 형편상 못 갔습니다. 인석은 팔짱을 꼈습니다. 완전히 마음을 닫은 표정이었어요. 집안 배경이 하나도 없다는 거네요. 내세울 만한 친척도 없고. 아버지, 태준이 소리쳤습니다. 며칠 후 고급 호텔 라운지였습니다. 은혜는 인석의 전화를 받고 혼자 나왔어요. 테이블 위에는 두툼한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열어봐라. 은혜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현금 다발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1억이다. 태준이 앞길을 막지 말아줬으면 해. 은혜는 천천히 봉투를 닫았습니다. 그리고 인석에게 돌려줬어요. 죄송하지만 못 받겠습니다. 당신 태준이가 이 돈 없이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알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준 씨와 저는 함께 만들어갈 수 있어요. 은혜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태준은 아버지 서재로 찾아갔습니다. 저 은혜랑 결혼할 겁니다. 안 된다고 했잖아. 저는 은혜 없이 못 삽니다. 그럼 나가. 내 돈 한 푼도 기대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집 나가겠습니다. 태준과 은혜는 작은 투룸 빌라로 이사했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어요. 여기가 우리 집이야. 태준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나 때문에. 무슨 소리야? 이게 진짜 내 인생이야. 저녁에 두 사람은 함께 라면을 끓였습니다. 좁은 부엌에서 부대끼며 웃었어요. 며칠 후 아침이었습니다. 은혜는 화장실에서 구역질을 했어요. 괜찮아? 태준이 걱정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한가 봐. 은혜는 배에 손을 올렸습니다. 혹시?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태준은 회사에서 긴급 소집을 받았습니다. 태준 씨, 지방 공장 야간 감사 나가야 해요. 오늘이요? 갑자기요? 회장님 특별 지시예요. 태준은 은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야근해야 될 것 같아.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사랑해. 나도 사랑해. 그게 마지막 통화였습니다. 지방 공장 한밤중 태준은 낡은 건물 안에서 화재 안전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두웠어요. 여기 전기 배선 상태 엉망이네. 이게 뭐야? 회계장부가 왜 여기? 태준이 서류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회사 비리 자료였어요. 부정회계, 안전예산 횡령. 그때였어요. 취직. 어디선가 불꽃이 튀었습니다. 순식간에 불길이 번졌어요. 꽝. 폭발음과 함께 불길이 천장까지 치솟았습니다. 태준은 직원들에게 소리쳤어요. 빨리 나가. 직원을 밀어보내고 태준도 뛰려는 순간 천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새벽 은혜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분이 사고가 났습니다. 병원 응급실. 은혜가 도착했을 때 태준은 이미 차가운 시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태준 씨, 일어나. 제발. 하지만 태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 작은 식장이었어요. 조문객도 많지 않았습니다. 은혜는 상복을 입고
빈소를 지켰습니다. 혼자였어요. 이틀째 되던 날 문이 열렸습니다. 황인석과 한미란이 들어왔어요. 태준아, 우리 태준아. 미란은 영정 앞으로 달려가 울부짖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미란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은혜와 눈이 마주쳤어요. 너, 다, 내 탓이야. 어머님, 내가 없었으면 태준이는 안전한 곳에서 일했을 거야. 며칠 후 변호사가 은혜를 찾아왔습니다. 보험금, 퇴직금, 주택 모두 황인석 회장께서 회수하신다고 합니다. 은혜는 서류에 하나하나 서명했습니다. 다 드릴게요. 변호사가 나간 후 은혜는 배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미 3개월이었어요. 병원에 가봐야 해. 병원 진료실. 의사가 초음파를 보더니 표정이 묘하게 변했어요. 임신하신 거 아셨어요? 네. 그런 것 같아서요. 그런데 의사가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새쌍둥이세요. 새쌍둥이요? 네. 여기 보이시죠? 3명 모두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은혜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기쁨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은혜는 작은 고시원으로 이사했습니다. 좁았어요.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밤에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했어요. 배가 불러왔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습니다. 은혜는 혼자 택시를 타고 병원 응급실로 갔어요. 보호자는 어디 계세요? 없어요. 저 혼자예요. 수술실로 들어갔어요. 제왕절개였습니다. 으앙, 으앙, 으아. 새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새쌍둥이 모두 건강합니다. 모두 아들이에요. 은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반지하 단칸방. 은혜는 병원에서 나흘 만에 퇴원했습니다. 습기가 차고 어두운 방이었어요. 준서, 준호, 준우. 은혜는 새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새 아이는 나란히 누워 자고 있었어요. 모두 태준을 닮았습니다. 태준 씨, 애들이 당신을 너무 닮았어요. 내가 꼭 잘 키울게요. 어느 날 은혜가 요양병원 복도에서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은혜야?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수빈이, 너, 이수빈. 은혜와 같은 보육원에서 자란 친구였어요.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너 여기서 뭐해? 간병인이야? 응. 아직도 이런 데서 일해? 나는 말이야, 호텔바에서 일해. 돈 잘 벌어. 수빈은 으스대듯 말했습니다. 은혜야, 착하게만 살면 뭐해? 세상은 안 봐줘. 내가 살려면 거칠게라도 살아야 해. 나는 이렇게 사는 게 좋아. 그래, 뭐 내 인생이니까. 수빈은 명함을 던지듯 건네고 갔습니다. 은혜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같은 보육원 출신이지만 너무 다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새쌍둥이는 이제 5살이 되었어요. 은혜는 낮에는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으로 일했습니다. 저녁에는 폐지를 주워 팔았어요. 하지만 돈은 항상 부족했습니다. 밀린 전기세, 월세, 아이들 어린이집 비용, 모든 게 빚으로 쌓여갔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한겨울, 은혜가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문을 여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깜깜했습니다. 전기가 끊긴 것이었어요. 엄마, 어둠 속에서 준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불이 안 켜져요. 은혜는 휴대폰 손전등을 켰습니다. 새 아이가 이불 속에서 떨고 있었어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엄마, 아파요. 준호가 울먹였습니다. 고열이었어요.
준우가 갑자기 토했습니다. 은혜는 재빨리 아이를 안았어요. 세 아이 모두 동시에 고열이었습니다. 젖병을 데워야 했지만 전기가 끊겨 방법이 없었어요.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은혜는 이불로 아이들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입김으로 따뜻한 숨을 불어넣었어요. 휴대폰 플래시 하나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똑똑똑.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씨, 방세 밀린 거 알죠? 오늘까지 안 내시면 방 빼셔야 해요. 고시원 관리인의 목소리였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안 돼요. 이미 2달이나 밀렸어요. 제발이요. 아이들이 아파요. 하지만 관리인은 가버렸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은혜는 바닥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이들을 품에 안은 채 눈물을 흘렸어요. 어둠 속에서 은혜는 컵라면 그릇을 씻고 있었습니다. 내일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였어요. 차가운 물에 손이 얼었습니다. 마치 보육원에서 아팠을 때 설거지통 앞에 섰던 그 순간처럼. 엄마, 괜찮아? 준서가 엄마의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5살밖에 안 된 아이가. 응, 엄마 괜찮아. 은혜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우리 조금만 참자. 내일이면 괜찮을 거야. 하지만 은혜는 알았습니다. 내일도 힘들 거라는 것을. 며칠 후 비 오는 저녁이었습니다. 준우는 회복했지만 은혜는 병원비를 갚아야 했어요. 퇴근 후 은혜는 아이들을 데리고 폐지 수거를 나갔습니다. 같은 시각 고급 세단 안. 황인석은 회사에서 퇴근하는 중이었습니다. 고급 가죽 시트, 따뜻한 히터, 은은한 조명. 인석의 세계는 편안하고 안전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최신형 태블릿이 들려 있었어요. 올해 매출 목표 달성했군. 신호에 걸렸어요. 차가 멈췄습니다. 인석은 무심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그 순간 인석의 시선이 고정됐습니다. 인도 위에 한 여자가 폐지로 가득 찬 낡은 수레를 끌고 있었어요. 비에 젖은 헌 점퍼, 거칠고 갈라진 손, 젖은 머리카락. 그 옆으로 3명의 작은 아이들이 비를 맞으며 걷고 있었습니다. 인석은 얼어붙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아이들의 얼굴이 보였어요. 태준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태준의 얼굴 그대로. 3명 모두. 설마. 인석은 고개를 세게 저었습니다. 아니야. 착각이야. 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인석은 백미러로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차 세워. 기사가 급제동을 걸었습니다. 인석은 차 문을 열고 내렸어요. 비를 맞으며 인도로 뛰어갔습니다. 애기 좀 하자.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걸었지만 여자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가야 해요. 좋은 애였습니다. 아이들의 손을 더욱 꽉 잡고 빗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인석은 그 자리에 선 채 떨고 있었어요. 저 아이들이 혹시. 며칠 후 인석은 혼자 그 동네를 찾아갔습니다. 멀리서 놀이터를 지켜봤어요. 새 아이가 놀고 있었습니다. 아이 하나가 웃었어요. 그 웃음이 태준의 웃음이었습니다. 인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곧 인석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니야. 태준이가 죽은 지 5년이야. 그 여자가 재혼해서 낳은 애들이겠지. 인석은 차를 몰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날 밤 인석은 비서를 불렀어요. 사람 하나 조사해줘. 조용히. 누구를 말씀이십니까? 좋은 애라는 여자. 5년 전 태준이 아내였던. 일주일 후 비서가 두툼한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좋은 애 C조사 결과입니다. 인석은 떨리는 손으로 보고서를 펼쳤어요. 현재 강서구 반지하 거주, 요양병원 간병인,
저녁에는 폐지 수거, 비서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셋이 있습니다. 새쌍둥이. 이름은 황준서, 황준호, 황준우. 현재 5살. 인석의 손이 멈췄어요. 5년 전 태준이 사망 6개월 후에 출생했습니다. 임신 기간을 계산하면 태준 씨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임신 상태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석은 의자에 기댔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그래서 말을 안 한 거구나. 며칠 후 놀이터였습니다. 인석은 또다시 아이들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준우가 갑자기 비틀거렸어요. 미끄럼틀에서 떨어졌습니다. 준우야. 인석은 차에서 뛰쳐나갔어요. 준우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병원으로 가야 해. 은혜가 달려왔어요. 인석은 준우를 안고 자기 차로 향했습니다. 병원 응급실. 의사가 말했어요. 즉시 수혈이 필요합니다. 혈액형이 희귀 RH-AB형입니다. 제가 그 혈액형입니다. 인석이 나섰습니다. 저와 제 아들이 같은 혈액형이었습니다. 수혈실. 인석은 수혈대에 누웠어요. 피가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가족이신가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네, 손주입니다. 인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어요. 수혈 후 복도에서 인석은 은혜와 마주 섰습니다. 미안하다. 그날 태준이를 그곳에 보낸 건 나였어. 은혜의 눈이 커졌습니다. 태준이가 회사 비리 자료를 발견했어. 부정회계, 안전예산 횡령. 그걸 덮으려고 급하게 현장 감사를 보냈지. 인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설마 사고가 날 줄은. 하지만 결국 내가 죽인 거야. 우리 아들을. 그리고 손주들이 있다는 것도 몰랐어. 너희가 그렇게 힘들게 산 줄도. 인석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를 바라지 않아. 그냥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 은혜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말은 하지 않았어요. 며칠 후 기자회견장이었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황인석 태산테크 회장이 회장직 사퇴 및 비리 사실을 고백합니다. 인석은 단상에 섰습니다. 5년 전 저는 회사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제 아들을 위험한 현장에 보냈습니다. 그 결과 아들이 사망했습니다. 인석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저의 잘못입니다. 저는 회장직에서 물러나고 제 재산의 절반을 산업재해 유족지원재단에 기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며느리와 손주들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플래시가 쏟아졌습니다. 며칠 후 인석은 은혜를 찾아갔습니다. 반지하 단칸방 앞이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은혜가 나왔어요.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석이 말했습니다. 아이들, 한 번만 보게 해줄 수 있을까요? 은혜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가자 새 아이가 있었어요. 애들아, 이분이 할아버지야. 준서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병원에서 준우 살려주신 분이죠? 그래. 인석은 무릎을 꿇고 아이들 앞에 섰어요. 할아버지가 너희 아빠한테 잘못했어. 그래서 아빠가 하늘나라로 가셨어. 아이들은 조용히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인석은 고개를 숙인 채 울었습니다. 준우가 다가와 할아버지의 눈물을 닦아줬어요. 괜찮아요, 할아버지. 그 순간 인석은 더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은혜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어요. 울지도 화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차분하게 아이들을 바라봤죠. 아이들,
이제 나갈 시간이야. 은혜는 새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는 거야? 인석이 물었습니다. 네. 이제 우리끼리 살아갈게요. 집도 돈도 다 줄게. 제발 필요 없어요. 은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우리끼리 잘 살 수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랬으니까요. 은혜는 아이들과 함께 문을 나섰습니다. 빗속이었어요. 인석은 문 앞에 무릎을 꿇은 채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은혜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새 아이의 손을 꽉 잡고 빗속을 걸어갔어요. 엄마, 어디가? 우리 집으로. 어디? 엄마랑 너희들이 있는 곳이 우리 집이야. 새 아이는 엄마를 올려다보며 웃었습니다. 빗속에서 네 사람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져 갔어요. 가난했지만 존엄을 지킨 채, 조용하지만 확실한 승리를 거둔 채, 인석은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권력도 명예도 모두 잃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빗소리만이 그의 울음을 감쌌습니다.